호텔로 돌아와 서연이 먼저 샤워한다며 욕실로 들어가며 싱긋 윙크를 한다. 너무 이쁘다. 욕실에서 나오는 서연이를 보고 나는 경악했다. 멋진 육덕진 몸매에 매끄러운 피부가 눈이 부시도록 황홀했다. 이게 얼마나 기다렸던가. 처음으로 사랑을 하게 되는 이 밤. 육감적인 육체가 나를 미치게 만들며 우린 황홀하고 열정적인 뜨거운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다. 서연은 흥분에 빠지기 시작하며 오르가즘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테크닉과 남자를 이끄는 감각이 가히 무아지경을 느끼게 하는 게 아닌가. 내가 서연을 만나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며 우린 뜨겁고도 강렬한 사랑을 했다. 66년을 살아오면서 강민호는 처음으로 아무런 계획 없이 길을 나섰습니다. 35년을 바쳐온 회사에서의 퇴직, 그리고 2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낸 후의 공허함.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는 작은 배낭 하나만 메고 난생 처음 가보는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제 뭐 하며 살아야 하나. 그래도 노후 준비를 미리 해놔서 금전적 걱정은 덜했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바다를 바라보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더 막막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빴고 그를 위로하는 친구들의 말도 어느새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제주공항에 내린 민호는 렌터카를 빌려 해안도로를 따라 무작정 달렸습니다. 4월에 제주는 유채꽃이 만발했고 바다는 눈부시게 푸르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귀포의 해변가 호텔에 짐을 풀고 근처 식당을 찾던 민호는 골목길에서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는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40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민호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서구적인 얼굴에 늘씬한 몸매의 미인이었다.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눈물을 닦으며 일어서려 했지만 민호는 왠지 모르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제가 혼자 식사하려던 참인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서연이라고 해요. 작은 해물탕 집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술잔이 오고 간 뒤 서연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손님이 끊기고 빚만 늘어났죠. 결국 가게 문을 닫았고 그 스트레스로 남편과도 헤어졌어요. 제주도에 와서 새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어제 구한 일자리마저 잃었어요. 주인이 갑자기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데요. 게스트하우스 비용도 이제 이틀치밖에 못 내고. 민호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처제와 비슷한 나이의 이 여자가 홀로 이 낯선 섬에서 얼마나 막막했을까 싶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서연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수는. 저희 처음 만났잖아요. 저도 지금 혼자예요. 아내를 먼저 보내고 은퇴하고 솔직히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당신을 만나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오히려 제게 의미가 될 것 같네요. 민호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일단 숙소 걱정은 하지 마세요. 당분간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일자리를 찾는 동안 필요한 것들도요. 어떻게 이런 호의를? 조건이 있어요. 서연이 긴장한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제주도 구경 좀 같이 다녀주세요. 혼자는 너무 쓸쓸해서요. 그렇게 두 사람의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민호는 서연의 게스트하우스 비용을 한 달치 선불로 내주었고 당분간 쓸 생활비도 건넸습니다. 서연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민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는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낮에는 함께 제주의 아름다운 곳들을 다녔습니다. 성산 일출봉에서 해를 보고 협재 해수욕장을 걸으며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서연은 점차 밝아졌고 민호는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민호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이렇게 행복한 하루가 올 줄 몰랐어요. 저야말로 고맙죠. 당신 덕분에 이 여행이 의미 있어졌어요. 어느 저녁 바닷가를 걷던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 씨는 왜 이렇게까지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정말 아무 데가 없이요?
민호는 잠시 말없이 파도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했어요. 당신은 너무 일에만 매달렸어. 이제 살면서 다른 것들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면서 살아.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작은 베이커리에서 일자리를 구했고 민호는 제주에 작은 집을 임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자주 만났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걸었습니다. 어느새 민호는 서연에게 연락이 오지 않으면 하루 종일 불안했고 서연은 민호를 만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들이 자주 찾는 카페의 테라스에서였습니다. 나이 차이도 많은데 저는 빈털털이고 민호 씨는 저를 도와주신 은인이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민호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내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이 기대돼요. 그게 사랑이 아니면 뭐겠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돈 때문에 만난 거라고. 그런 말들은 신경 쓰지 마요. 우리가 진심인 걸 우리가 알잖아요. 처음엔 내가 당신을 도와줬지만 지금은 당신이 나를 살게 만들어주고 삶과 희망을 주고 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나이도 상황도 모든 것이 달랐지만 그들의 마음만큼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자립할 때까지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 제대로 시작해요. 서연의 말에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했어요. 당신이 자립하든 안 하든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다만 당신이 원한다면 기다릴게요. 당당하게 내 옆에 서고 싶을 때까지. 3개월 후 서연은 자신의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열었습니다. 민호가 초기 자본을 빌려줬지만 서연은 매달 정확히 갚아나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서고 싶었고 민호는 그런 그녀를 존중했습니다. 6개월 후 제주도의 바닷가 바위에서 둘만의 소박한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후 서연과 민호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처음 만난 게 꿈만 같아요. 그때 당신이 그 골목에서 울고 있지 않았다면, 민호 씨가 지나치지 않고 멈춰주지 않았다면.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우리는 신혼여행을 제주도에 있는 멋진 호텔로 가기로 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바닷가 횟집으로 갔다. 주인한테 우리 중년에 늦은 결혼하여 신혼여행 왔으니 이 가게에서 최고로 좋은 스페셜로 차려주세요. 부탁했다. 우리는 제주 밤바다의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하며 많이 이야기꽃을 피웠다. 호텔로 돌아와 서연이 먼저 샤워한다며 욕실로 들어가며 싱긋 윙크를 한다. 너무 이쁘다. 욕실에서 나오는 서연이를 보고 나는 경악했다. 멋진 육덕진 몸매에 매끄러운 피부가 눈이 부시도록 황홀했다. 이게 얼마나 기다렸던가. 처음으로 사랑을 하게 되는 이 밤. 육감적인 육체가 나를 미치게 만들며 우린 황홀하고 열정적인 뜨거운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다. 서연은 흥분에 빠지기 시작하며 오르가즘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테크닉과 남자를 이끄는 감각이 가히 무아지경을 느끼게 하는 게 아닌가. 내가 서연을 만나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며 우린 뜨겁고도 강렬한 사랑을 긴긴 밤을 불태웠다. 나의 넓은 근육질 가슴에 얼굴을 묻고 말했다. 사랑해요. 감사해요. 죽도록 사랑하게 해줘요. 사랑의 나이는 없다는 말, 그것은 진부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늦은 봄날에 찾아온 이 만남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계절을 선물했습니다. 민호는 은퇴 후에 공허함을 채웠고 서연은 좌절에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동정도 의존도 아닌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동반자의 사랑이었습니다. 제주의 밤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리고 석양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고 사랑은 계획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 아름다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함께 맞이할 내일을 기대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늦지 않다. 다만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